판매자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꿈꾸는 이 팀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마켓컬리는 안전한가? 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마켓컬리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저는요, 마켓컬리 하면 프리미엄 신선식품의 이미지가 가장 강합니다. 그리고 판매자로서 컬리에서 제품을 팔아보진 않았지만 소비자로서는 이 컬리를 종종 이용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품질에 좀 감탄하긴 합니다. 우와, 괜찮은데? 맛있는데? 사실 신선식품 하면은 이 컬리의 품질은 사실 알아주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컬리가요, 지금 팀F 사태 때문에 시끌시끌한 상태에서 사람들이 컬리도 위험한 거 아니야? 컬리도 적자 많이 보지 않았나? 이런 것 때문에 컬리가 안전한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이 컬리라는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마켓컬리, 이제는 마켓이라는 이름을 떼고 컬리라는 회사 이름인 이 컬리는요, 2015년도에 창업을 했습니다. 이 김수라 대표가 창업을 했는데 처음에 샛별 배송으로 정말 핫했어요. 가장 먼저 새벽 배송을 시작한 것이 바로 마켓컬리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강남 엄마들한테 입소문이 나서 저기 품질 좋다더라, 프리미엄 식품 판다더라 이러면서 막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유명해지기 시작했던 게 바로 마켓컬리입니다. 2020년도에 이제 코로나 확산으로 호황을 이루죠. 그러면서 거래액이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을 합니다. 쿠팡처럼 성장하는 게 맞냐? 쿠팡처럼 되는 거 아니야? 막 사람들이 막 이런 얘기를 할 때죠. 그런데 이 코로나 시기가 끝나고 엔데믹 시기가 오자 이제는 투자 시장의 이 유동성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투자 시장 위축으로 추가 투자가 어려운 거예요. 이 컬리 같은 경우는 쿠팡이 그랬듯이 초반에는 성장만 보고 달립니다. 그리고 적자 보는 건 상관없어. 왜냐하면 투자를 해줄 테니까. 성장만 하면 기업 가치를 인정받으니까 그렇게 빠르게 성장을 했는데 이미 적자는 보고 있는데 이제 투자해줄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이제 좀 돈이 없는데? 이러다 보니까 2022년도 말에 위험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2023년도에 상장을 시도합니다. 국내 증시에 상장을 시도하는데 이 당시에 상장을 막 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결국은 연기해요. 왜냐하면 기업 가치를 본인들은 제대로 인정을 못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전에 한때 잘 나갈 때만 해도 이 컬리는 4조 원이라는 기업 가치 밸류를 인정받았던 회사거든요. 그런데 이 국내 증시에 상장을 하려고 할 때 1조 원으로 급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상장을 하지 않고 연기를 하게 된 거죠. 이 컬리의 지분 구조를 보면요, 앵커피라는 회사가 가장 큰 대주주입니다. 13.5%의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 김수라 대표는 5.7%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앵커피라는 회사는요, 2022년도 초에요, 이 컬리의 기업 가치를 4조 원으로 인정한 회사가 바로 이 회사입니다. 그러면서 2,500억을 먼저 투자하죠. 그런데 겨우 1년밖에 안 지났는데 이 컬리가 막 현금 유동성이 막 딸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장도 못하고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였는데 이때 사실 제 생각엔 울며 겨자 먹기로 추가로 투자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때 앵커피가 투자를 하지 않으면 사실 컬리가 유동성에서 문제를 좀 겪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 당시 2023년 5월 달에 1,000억을 투자를 해요. 그리고 그 외 다른 회사가 200억을 더 추가로, 그래서 1200억 원을 투자를 받는데 이때는 2.8조로 기업 가치를 평가를 했습니다. 컬리의 가치를요. 4조에서 2.8조. 그렇게 되는 데까지 1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그것도 본인들이 주주고 투자사인 앵커피의 어떤 밸류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밸류. 왜냐하면 높게 잡을 수밖에 없죠. 이들은요, 본인이 투자한 회사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시장에서는 1조 원 언더로 평가를 받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컬리는요, 누적 투자금이 무려 1조 1,000억 원이에요. 엄청나게 투자를 받았죠. 그러니까 만약에 컬리가 1조 원의 증시 상장을 한다? 그러면 투자했던 회사들 대부분이 손해를 보는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1조 원에 상장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최소한 3조 원 이상의 어떤 가치를 인정받아야 기존에 투자했던 투자사들이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1조 원 정도 가치밖에 인정을 못 받는 작년 증시에서는 상장을 할 수 없었던 거죠. 지금 현재 장외 시장에서 컬리의 주식 평가는요, 시가총액으로 6천억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냉정한 시장 평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6천억 원이 되지 않는 컬리의 가치. 하지만 한때는 4조 원까지 인정을 받았었던 컬리. 정말 이 컬리의 추락이 무섭습니다. 이 컬리의
실적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최근 4개년도의 실적입니다. 최근 2020년도부터 작년 23년까지의 매출액을 우선 보면 매출액이 이렇게 성장이 둔화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히 22년도부터 23년도까지는요, 매출이 거의 증가가 없었어요. 거의 동일합니다. 그런데 반면 영업 적자는요, 꾸준히 1000억, 2000억, 2200억, 1400억의 적자를 보죠. 그러니까 성장성도 이제 떨어졌는데 영업 적자를 계속 보는 매력 없어진 사실 그런 회사가 된 겁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요. 하지만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2024년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이때는 처음으로 분기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했다고 컬리가 발표를 합니다. 원래 컬리는 지금 상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뭐 분기마다 이런 실적을 발표해야 될 의무는 없어요. 그런데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본인들이 자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혹은 본인들이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했다는 걸 알리고 싶은 겁니다. 누구한테? 사람들한테. 소비자, 판매자, 투자사들한테. 그래서 우리 이만큼 좀 영업 흑자를 냈어. 이런 걸 보여주고 싶은 건데 이 컬리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컬리에 유리한 자료만 나오죠. 영업이익 5억 흑자. 이 이유는 본인들이 밝힌 건 물류의 효율화입니다. 평택과 창원 물류센터가 작년에 개관을 했고, 그리고 이 새로운 물류센터가 생기면서 어떤 물류 효율화를 이뤘다. 그래서 매출 총 이익률이 올라갔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하지만 컬리는 이 분기 영업 흑자를 위해서 성장을 버렸죠. 더 이상은 성장하지 않는 회사, 더 이상은 예전처럼 급격한 성장을 하지 않는 회사로 바뀌게 된 겁니다. 컬리가 현재 상태에서 위험한지 안전한지를 보려면 현금성 자산을 얼마나 갖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유동성 위기가 생기지 않을 정도의 충분한 현금성 자산을 갖고 있는 거야. 이런 걸 보면 되는데요. 이 현금성 자산은 2020년도 말에는 약 1800억 정도의 현금성 자산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 말에는요, 한 630억이 줄어듭니다. 추가 1200억 원을 투자를 받았음에도 현금성 자산이 600억이 줄어들었죠. 1년 만에. 그런데 단 3개월 만에요. 현금성 자산 600억 넘게 늘어납니다. 뭐야? 마켓컬리 이제 괜찮아진 거야? 흑자 보더니 현금이 좀 많아졌는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컬리가 뭘 하냐면 올해 1월 달에 판매자 정산 주기를 최대 20일 늦춥니다. 판매자 정산 주기를 늦추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판매자한테 줘야 될 정산금을요, 20일 동안 더 컬리가 갖고 있게 되죠. 그러니까 실제 컬리 돈은 아니지만 현금은 늘어나게 되는 거죠. 내부 보유 자금이요. 그래서 사실 600억 원 넘게 3개월 만에 현금성 자산이 늘어난 겁니다. 대신 매입 채무는 증가를 했죠. 쿠팡을 정말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겁니다. 쿠팡이요, 영업이익 흑자를 처음으로 냈을 때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 판매자 정산 주기를요 50일에서 60일로 늘립니다. 쿠팡이 먼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따라가는 컬리도 그걸 그대로 모방해서 이렇게 정산 주기를 늘리게 되죠. 근데 지금의 티몬 UMF 사태가 왜 났습니까? 이 판매자 정산 주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정산일이 너무 늦어서. 그런 것 때문에 결국 티몬 UMF 사태가 지금 발생을 한 건데, 그래서 정부가 계속적으로 이걸 지켜보면서 정산 주기, 이걸 법제화할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그러면 사실 지금 이 현금이 일어났던 효과를 볼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오히려 현금이 쭉 줄어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하지만 아직 위험한 수준은 아니다 정도로 이 컬리 현금성 자산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컬리의 명과 암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리면요. 컬리는 프리미엄 신선식품 쇼핑몰 이미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충성 고객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번에 분기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선식품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는 뷰티컬리라는 새로운 걸 냈는데 뷰티 제품에도 안착을 해요. 다만 이 뷰티 제품이 안착했음에도 불구하고 22년도와 23년도 매출의 변화가 거의 없었던 거 보셨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본진이었던 신선식품이 역성장을 한 겁니다. 스타로 예를 들면요, 본진을 막 키운 다음에 멀티를 냈어요. 그리고 멀티를 안정화 시켰는데 지금 본진이 털리고 있는 겁니다. 누구한테 털리고 있냐면 쿠팡, 그리고 SSG.com, 이런 유통 공룡들한테 지금 털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뷰티컬리는 안착을 했으나 본진이 신선식품이 지금 털리고 있는 컬리, 좋게만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요, 이제는 더 이상 컬리한테 빠른 성장을 바랄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현실이 그래요.
그래서 더 옛날같이 빠르게 성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상 유지거나 혹은 평균 정도의 성장률을 기록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커머스 성장률이 옛날같이 빠르게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10% 내외로 이제 떨어졌는데, 그리고 그 위에 쿠팡과 네이버라는 유통 공룡들이 버티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테무 알리가 지금 따라오고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사실 컬리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유통 공룡이 돼버린 이미 흑자를 보고 있는 쿠팡과 경쟁을 해야 돼요. 어렵죠. 본인들이 따라가려고 했던, 벤치마킹을 했던 쿠팡이라는 회사. 그런데 그 회사와 경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소비자들이나 판매자들이 이제는 이 TMF 사태 때문에 대형사로, 대형 이커머스 플랫폼으로 몰리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중형, 소형 위험하거든요. 티몬 UMF 망한 걸 봤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컬리는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과연 컬리가요, 쿠팡 같은 유통 공룡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티몬 UMF 같이 망하는 회사가 될까요? 사실 쿠팡처럼 유통 공룡이 되는 건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티몬과 같이 될 거냐? 사실 티몬과 같이 될 것 같지도 않아요. 너무 쉽게 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미 프리미엄 어떤 그 신선식품 이미지가 좀 강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미 분기 흑자를 기록했으니까. 다만 어정쩡한 11번가 같은 그런 이커머스 플랫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11번가는요, 5천억 원에 내놔도 팔리지 않는 그런 회사가 돼버렸거든요. 예전에 한때는 G마켓과 경쟁하면서 1위를 하기도 했었던 그런 업체인데, 지금은 4, 5위권으로 밀렸고 5천억 원에 매각을 하려고 해도 매각이 되지 않는 11번가 같은 그런 어정쩡한 위치의 그런 회사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마켓 컬리는 안전한가? 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 봤고요. 다음번에는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꿈꾸는 이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